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디자인은 토요타에서 나온 이제 3세대 시에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고요. 지금 전면부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는 지금 이런 식으로 토요타의 기본적인 그런 좀 디자인 방향과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그 좀 뭔가 아기자기한 좀 이렇게 얌전한 그런 미니밴 느낌에서 이런 하단 부분에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이 조금 더 이제 과감하게 커지고 이러면서 조금 공격적이고 좀 남성적인 모습으로 많이 바뀌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전면부에 있는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조금 특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 할로겐 램프처럼 램프가 굉장히 노란색으로 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할로겐 램프는 요즘에는 좀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인데 조금 변화를 좀 줬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주간등이 저렇게 길게 쭉 뻗어 있습니다. 워낙에 기존에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만 짚어보고 옆모습으로 좀 넘어가면, 자, 지금 시동이 켜 있는 상태인데도 이게 지금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합니다. 승용차처럼 굉장히 조용한 거를 지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랫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따가 주행 중에도 좀 짚어보겠지만, 이 럼플렛 타이어가 지금 장착이 돼서 시속 80km 이하의 속도에서는 지금 타이어 자체가 이제 주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안에는 이제 18인치 휠이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인 사이즈와 균형을 이루는 그런 차량 바퀴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모습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길이가 5m가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서 실제적으로 좀 운전하는데 이제 신경을 조금 더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미니밴 카니발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 이 옆라인을 따라서 이제 슬라이딩 도어가 뒤쪽에 있는데, 이 슬라이딩 도어가 뒤로 열릴 때 생기는 홈이 지금 이 안쪽으로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디자인 미관상 해치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어색한 부분들은 차라리 이렇게 안쪽에 있는 이렇게 홈으로 넣어놨다, 디자인적인 요소로 살려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뒷모습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뒷모습도 네, 지금 테일램프가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워낙에 다 많이 보셨던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박스형으로 이렇게 짐을 좀 더 많이 실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모양이 구성이 되어 있고 디자인이 되어 있고, 특징적인 거는 지금 이 안쪽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안쪽으로 이 와이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와이퍼도 숨겨놨고, 요런 좀 보였을 때 조금 뭔가 좀 짜잘하게 보일 수 있는 좀 그런 좀 미간을 해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저런 식으로 숨겨놨습니다. 뭔가 좀 그런 부분 디테일하게 신경을 썼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뒷좌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뒷좌석을 보시면 지금 7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가운데 통로가 남겨져 있고, 앞에 2열이 2개, 3열이 3개 의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뒷좌석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슬라이딩 이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3열을 안 쓸 때 이 2열만 쓰신다고 하시면 이 2열에서 뒤쪽으로 길게 쭉 이동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쪽으로 쭉 밀면은 다리가 이만큼 이렇게 길게 쭉 뻗게 되고요. 그리고 의자도 뒤로 최대한 이렇게 젖혀서 눕히면은 지금 거의 한 등받이 각도는 한 70, 거의 한 120도, 130도까지 이렇게 등받이가 눕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썬루프를 이 뒤쪽에도 좀 뚫어놔서 이제 조금 답답함 없이 갈 수 있게끔 해놨는데, 지금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썬루프가 이 앞쪽에만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이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뭐 수납 공간은 워낙에 많습니다. 뭐 옆에 사이드 수납 공간도 있고, 앞쪽에 있는 수납 공간, 그리고 뭐 거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뒤쪽에 있는 컵홀더까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길이를 좀 더 늘리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확장시킨 이후에 가운데에 있는 부분에다가도 뭐 짐을 더 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트레이처럼 쓸 수 있게끔 좀 재질도 고무 재질로 미끄러지지 않게 마찰력이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워낙에 이제 미니밴의 이제 실용성을 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편하게 좀 잘 구성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특징적으로 2열을 봤는데 이제 3열을 한번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3열은 3열을 접고 이 적재 공간이 어떤지 그걸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트렁크 이 테일게이트 열 때 이 테일게이트 자동이 아니에요. 일단 손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서 올려야 되고요. 살짝만 들어 올리면 이제 위로 그때부터 올라갑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카니발과 비슷해요. 지금 이렇게 아래쪽에 공간이 길게 깊이 이렇게 박혀서 조금 뭔가 좀 공간 구성을 좀 넉넉하게 쓸 수 있게끔 해놨고, 지금 이 3열 같은 경우에는 안 쓰실 경우에는 이 아래에 있는 버튼 레버를 뒤쪽으로 당기고 접어놓고 아래로 꾹 누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접고 아래로 꾹 누르고, 자 그러면은 이제 평탄화가 되고요. 평탄화가 된 이후에는 이렇게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이 역시도 뭐 유모차를 분리 안 하고 통째로 하나, 그리고 좀 작은 유모차 한 개 더, 그래서 2개의 유모차를 실을 수 있는 사이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뭐 정말 뭐 여유가 있고, 그리고 뭐 차박이나 뭐 이런 뭐 캠핑을 가셨을 때에도 뭐 평탄화 이후에 뭔가 좀 이 공간도 이제 뭐 잠을 자거나 잠깐 누워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유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닫는 거는 다행히도 버튼을 누르면 닫히게 됩니다.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자, 이 3.5 리미티드 4륜구동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 주행하면서 주행의 느낌은 어떤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토요타 시에나 주행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주행감에 대해서는 뭐 워낙에 힘이 넘쳐나기 때문에 뭐 잘 달리고 뭐 그런 거는 워낙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3.5 3500cc V6 자연흡기 엔진이 탑재가 됐고요. 또 301마력에 또 36토크의 출력을 나타냅니다. 301마력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진짜 넘쳐나는 힘이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도 지금 이 가솔린 모델이거든요. 엔진도 소음도 없고 조용하고, 그리고 힘은 넘쳐납니다. 도로를 달릴 때 미니밴을 모는 그런 기분보다는 조금 세단을 모는, 조금 차체 높이가 높은 세단을 모는 그런 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반응 속도도 괜찮습니다. 뭐 이게 3세대 모델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3세대 모델이 그게까지밖에 안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이제 끝물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세대 모델도 이제 뭐 조만간 들어오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좀 안정적인 그런 좀 주행감을 보여주고 있어서 솔직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나라 미니밴 시장에서도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나름 우리나라 차량 중에서는 경쟁차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격 차이가 기본적으로 뭐 1000만원 이상 나기 때문에 같은 급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도 카니발이 만약에 이 차와 좀 견주었을 때 실제적으로 그런 디젤 사운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휠 드라이브를 채택을 했거든요. 4륜구동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전에 제가 좀 코너나 이런 거에서 조금 급격하게 틀어보는 그런 좀 테스트도 해봤는데 상당히 안정적으로
주행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카니발 같은 경우는 2륜구동 모델만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선택의 폭을 조금 더 넓힐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대신에 이제 이거는 인테리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올드한 그런 감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일단 계기판 자체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조금 아날로그식으로 이렇게 계기판 모양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클러스터 부분만 뭐 약간 좀 디지털 부분인데 그것도 조금 단조로운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시보드나 이런 센터페시아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을 봐도 센터페시아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가 보통 요즘에는 10인치가 다 넘어가는 게 기본인데 이거는 너무 작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10인치 미만의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런 직선 위주의 또 딱딱 끊어지는 그런 대시보드를 채택을 했는데 보면은 이제 저쪽 사이드로 이제 우드로 이렇게 우드 그레인으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마감을 했고 이런 부분들은 한창 뭐 한 10년 거의 10년쯤 전쯤에 이제 고급 차량들에서 많이 좀 썼던 그런 마감 장식들을 썼기 때문에 조금 올드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좀 결정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스텝 게이터 방식의 이 변속기를 채택을 했거든요. 이런 변속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카니발 같은 경우에서도 벌써 2세대 이전에 이런 모델 이런 게이트 방식이 다 끝났는데 이 앞쪽에 붙어 있는 뭔가 이런 변속기도 그렇고 조금 예전에 그 어떤 10년 전에 거의 머물러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대신에 뭐 힘은 워낙 좋고요. 그리고 미니밴, 패밀리밴이기 때문에 이제 가족이 타기에도 굉장히 좀 편하다 이렇게 좀 인식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차가 런플랫 타이어가 장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펑크가 나도 주행 중에 펑크가 나도 80km 이하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요. 그리고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일단 정숙성 부분에서는 디젤을 채택한 카니발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의문점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연비가 지금 복합 연비가 8.2에서 8.6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거의 연비가 좋지 않은 거죠. 예, 우리나라 차 웬만하면 다 이제 복합 연비 10에서 15 사이가 나오는데 8.2에서 8.6 정도 연비라고 하면은 거의 뭐 지프나 뭐 이런 거에 맞먹는 그런 연비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5천만원이 훌쩍 넘는 이런 차를 선택하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 연비나 이런 부분이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하시면 뭐 크게 이 차를 선택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의 그 전면부나 이런 부분에서는 주행감은 솔직히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대부분 다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 대신에 그 뒷좌석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뭐 센터페시아 밑에 콘솔 부분 연결된 부분 뭐 이런 쪽이 우리나라 차는 좀 아니다라는, 우리나라 감성과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고 판매율이 뭐 카니발이 이제 세도나라는 이름으로 팔리는데 세도나보다는 뭐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오디세이와 1, 2위를 다투는 그런 판매왕이고요. 북미 시장에서 세도나가 거의 뭐 탑10에 간신히 들 정도라고 한다면 비교 대상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카니발 같은 경우는 독보적인 그런 편의사양과 함께 그런 디자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탑재하고 있고, 그리고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를 들면
잔고장이 없고 뭐 기교는 없지만 투박하지만 뭔가 기본기에 충실한 차다, 그런 일본 차다, 이런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미국에서 뭐 잠시 좀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그 타시던 그런 차량을 많이 갖고 들어오시는데, 대부분 이제 시에나나 뭐 오디세이 뭐 이런 차량들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몇몇 분에게 들어봤더니 가족을 태우고 운전하는 패밀리밴으로서는 정말 최적의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고, 기교를 뺐지만 어쨌든 그런 최적의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큰 기능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차량 같은 경우에는 카니발은 여러가지 정말 안전사양들이며 기능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런 기능들을 많이 뺐고, 안전사양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제가 이제 기능을 한번 설정을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조금 작동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이 기능 버튼은 바로 이 스티어링 휠 뒤쪽으로 숨어 있고요. 이 버튼을 이 끝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때부터 실행이 되는데, 그 속도를 이제 레버를 위로 한 번 올릴 때마다 이제 속도가 1km씩 늘고, 아래로 내릴 때마다 1km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앞차와의 간격을 또 줄여야 되는데, 이런 세팅 자체가 조금 처음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국산차의 어떤 그런 좀 스티어링 휠 안쪽에 붙어있는 그런 버튼에 익숙하신 분들은 조금 낯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 핸들 뒤쪽에서 이거를 조작하려고 하니 뭐 핸들을 돌릴 때에도 같이 돌아가면서 막 이거를 막 손을 뒤로 넣었다 뭐 앞으로 넣었다 이러니까 이제 운전도 좀 지장이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부분들은 불편한데?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정말 뭐 크게 뭐 이 차량에 대해서 뭐 기대치가 뭐 적은 것도 있겠지만 뭐 워낙에 기본기에 충실한 그런 차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많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아까 뭐 잠깐 좀 짚어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외장 디자인에서도 생각보다 이제 그런 후한 점수를 못 받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무리 뭐 이 차량이 뭐 북미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국내 시장에서는 조금 먹히기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짧아요. 그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4세대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주행 가는 거리가 거의 뭐 기름을 풀로 채우면 한 800km 이상 나오거든요. 거의 1000km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서울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연비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이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로 이렇게 가득 채웠다가 좀 주행을 했는데, 지금 끝까지 주행할 수 있는, 이제 기름이 다 떨어질 때까지 주행할 수 있는 가는 거리가 지금 286km가 나오거든요. 이것만 놓고 봤을 때에도 기름통 자체가 생각보다 이렇게 크진 않은 차다. 네, 그런 생각. 북미 시장에서 이게 판매가 되고 북미 시장에서 쓰여야 되는데 기름통이 생각보다 이제 그렇게 크지 않네 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워낙에 뭐 차들은 많이 발전하고 있고, 지금 이 차량도 한때는 굉장히 핫했던 차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또 뭐 시에나 하이브리드가 나오고 4세대 버전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또 다른 또 평가를 받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조금 역부족인 시대의 흐름을 극복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그런 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에나를 타고 느낀 그런 좀 주행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